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12월 3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바 있었던 전광훈 목사, 이 전광훈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구속 기소가 된 전 씨가 12월 30일 전격 출소를 하였죠. 이 전광훈 씨 재판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다가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리기도 한 바 있죠.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여러 보도를 하였습니다. 검찰도 언론에서 이 전 씨 재판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이 보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그랬는지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항소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당초 전광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서 이 검찰이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의원들 이름을 그 증거자료에서 삭제한 정황이 지금 드러났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오히려 검찰이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단독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광훈 씨를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그 신고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 그 한 가지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5일 부산 집회였습니다. 그 부산 집회는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및 나라사랑 기도회 이런 제목으로 부산의 그 야외에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아마 부산역 부근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거기 집회에서 전광훈 씨가 4.15 총선 관련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계속 시종일관. 그러면서 분명히 정우택 씨와,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정우택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진태,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 이 강원도의 김진태 의원을 분명히 언급을 해요, 이름을. 그러면서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이거는 분명한 사전선거운동이다 해가지고 선관위에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 선관위가 그 신고를 받고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더라고요. 보통 국민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14일 이내에 이제 답변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연장을 해가면서 말이죠. 나중에서 한참 뒤에서 답변을 줬어요. 그러니까 12월 5일 날 제가 신고를 했는데 답변이 언제 나왔냐면 1월 달에 나왔습니다. 1월 초에 나왔습니다. 근데 서울지방법원 형사 34부 이 부장 허선아 판사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날 전광훈 씨 그 무죄 판결을 내놓은 직후에 기자들한테 뭔가 해명이 필요하다 싶었는지 설명 자료를 이 판결 선고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입수를 해서 살펴봤는데 그 판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그 문제점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전광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그 공소 요지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피고인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 발언을 함으로써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여 유튜브 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 이게 이제 주요 공소 요지이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제 공소 요지의 핵심 쟁점으로 꼽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인지 여부, 그러니까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 관련. 두 번째,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아니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서 무죄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첫째, 이 사건 각 집회에서 피고인이 지지하였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음,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두 번째,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집회에서의 발언은 그 발언 시점에 아직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 그러니까 2020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가 이제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데, 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정강훈 씨의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강훈 씨는 출소하자마자 용서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신은 죄가 없는데 억지로 잡아넣었다. 이렇게 지금 큰소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핵심 근거로 꼽은 내용 중에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정강훈 씨가 그 선거운동성 발언, 사전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던 시점에는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도 특정이 되지 않고 좀 범위가 넓다, 자유우파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 이전에 행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거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직선거법은요, 선거운동 기간, 곧 선거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 14일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 그건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서, 이것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서 그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 통신, 잡지, 그 밖에 간행물, 정견 발표회, 자담회, 토론회, 향후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에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 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그런 행위를 한 거. 이건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서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행한 선거운동 있죠. 이건 다 자유입니다. 자유. 인터넷상에서 행한 선거는. 근데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서 엄격하게 그것은 처벌하게 돼 있다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센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전선거운동으로 어떤 사람의 행위가 인정이 되려면은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선거 명의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후보자,
당선과 낙선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도 이제 설명자료에서 특정 개인 후보자가 과연 존재했느냐, 정광훈 씨가 행한 발언들의 특정 개인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진 거예요. 굉장히 이거 비중 있게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정광훈 씨가 그 각종 집회에서 행한 발언들을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문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용문을 쭉 보면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의 이 특정 인물의 언급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인물 이름은 자유한국당 당시의 그 자유한국당 대표 이름인 황교안 씨 이름만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았잖아요. 황교안 씨도 종로에 출마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황교안 씨도 출마를 했군요. 다만 이 황교안 씨는 이제 당 대표이다 보니까 재판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판부가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그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그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 설명자료에서 일부러 그 이름들을 삭제하고 이 설명자료를 배포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이름을 삭제했을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증거자료로 이제 그 검찰에서 받은 그 공소장 내용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의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래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사전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그랬다면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부로서도 뭐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근데요, 과연 전광훈 씨가 각종 집회에서 무수한 광화문 집회만 했던 게 아니에요. 전광훈 씨가 전국을 쏘다니면서 각종 이 사전선거운동을 펼칩니다. 그때마다 행했던 그 발언들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개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는 여러 정치 집회에서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의 이름을 거명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재작년 12월 5일 날 그 전광훈 씨가 부산에서 열린 그 야외 집회 때 행한 그 발언을 보면서 선관위에다가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사전선거 운동이다 라는 차원에서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관위에 인용하면서 그 신고한 내용이 이래요. 나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일같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 전광훈 씨 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200석을 하면 우리는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을 다 연락해서 설득해라. 이런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분명히 사전선거 운동이다 라고 판단해서 재작년 12월 6일 날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선관위가 전광훈 씨를 불러서 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12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전광훈 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서울시 선관위가 전광훈 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봤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전광훈 씨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선거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확성기 장치, 곧 마이크를 들고서 전국을 누비면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광훈 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선관위에서 한 겁니다. 전광훈 씨가 19대 대선 당시에 김성민 후보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단체 문자 메시지 397만 건을 발송을 했거든요. 무려. 그래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가 되고 징역형이 확정이 됐어요.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된 뒤로 선거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10년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10년간 출마도 못하고 또 그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4.15 총선 때 자신은 투표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시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선관위가 제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검찰에다 고발했는지를 제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 선관위는 고발장 내용은 자신들이 고발한 고발장 내용은 비공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정광훈 씨가 정우택과 김진태 실명을 거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명한 내용을 정광훈 씨 발언 내용 영상에서 듣고 분명히 명시를 했잖아요. 그것을 고발장에 반영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단계의 그 고발장에는 이상 없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 정광훈 씨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 판결 선고 설명 자료, 그러니까 법원이 내놓은 그 자료에 보면은 검찰의 공소 요지, 그 인용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각종 그 집회 때에 행한 주요 발언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12월 5일 날 부산 집회 때 행한 그 발언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 내용 가운데는 황교안 씨 이름 외에 정우택, 그 다음에 김진태 씨 이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보수우파의 최고 대표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4월 15일까지 지도자로 황교안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식, 사위, 제자, 친구 모든 관계성 있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잘 설득해서 그들을 다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그 인용문만 있지 분명히 제가 신고할 때 언급했던 정우택과 김진태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검찰이 전광훈 봐주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에 있는 송아무개 검사, 그 사람은 이제 선거법 위반 사안만 다루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실명이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의원 두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넣지 않았을 때 어떤 판결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상되는가, 어떤 판결이 예상되는가,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검사인데, 법조인인데 충분히 알 수 있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검찰의 단계에서 왜 그 이름을 넣지 않았을까? 분명히 넣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 봐주기라는 거죠. 그것은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정광훈의 그 법률 대리인 중에 한 명인 김선희 변호사, 그 변호사가 한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보수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검찰이 굉장히 우리 이 수사에서 우리에게 호의적이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도 만족스러워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쭉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석 요청도 해봐라 라고 코치했다는 내용도 언급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줬다라는 내용까지도 언급해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검찰이 담당 수사검사가 뭔가가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요, 정광훈 변호인이 무려 21명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호인들을 동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임무영 전 검사, 정준길 전 검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했어요. 검찰에서 임무영 검사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검사를 하다가 조국 장관이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니까 후보자로 오르니까 그 조국을 비판하면서 검찰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조국 교수하고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작년 아마 1월인가 2월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그 정광훈 씨의 그 변호인으로 결합한 사람인데 그 뒤부터 그러니까 임무영과 정준길 전 검사가 영입되어서 정광훈의 변호를 맡으면서부터 수사가 이상하게 그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정우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발언했던 시점이 이제 2019년 12월 5일이고 그때 당시 말하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이 정우택 씨 같은 경우는 4.15 총선 당시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하죠. 그리고 김진태 씨 같은 경우도 정광훈 씨 발언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현직 의원이었죠. 이 사람도 4.15 총선 당시에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군에 출마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낙선을 하긴 했지만은 분명히 출마를 했고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의 이름을 뺐을까요? 그것은 정광훈 봐주기를 위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어떤 언론도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보도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데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광훈 씨처럼 사전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정광훈 씨가 무죄라면 앞으로 정광훈 씨처럼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선거 질서가 엉망진창이 될 게 지금 앞으로 불보듯 뻔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분명히 짚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